2026년 6월 13일 새우밥 코인입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에 잠겨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 차트를 열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공포에 질려 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하며 가진 돈을 한 번에 쏟아붓는 사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두 부류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틀린 건 사거나 판 그 행동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그리고 자금 관리 없이 감정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본이자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기술, 분할 매수의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새우밥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이겠지 하며 한 번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어떤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모릅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미리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 한 번의 가격이 바닥이기를 비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한 번에 다 넣은 사람은 더 좋은 가격이 와도 살 실탄이 없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맞히려 하지 않는 것, 바닥을 예측하는 대신 여러 번에 나눠 사는 것, 이것이 분할 매수의 출발점입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실 테니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하락 진행 중인 솔라나의 월봉 차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지나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지 솔라나를 사라거나 앞으로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분할 매수가 숫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보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솔라나는 2025년 10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비트 원화 월봉 종가로 보면 28만원에서 시작해 24만, 18만, 그리고 12만원대를 거쳐 지금은 9만 7천원 부근입니다. 자, 똑같이 9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세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 이제 바닥이겠지 하며 11월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었습니다. 그의 평균 매수가는 24만원입니다. 현재 9만 7천원, 평가손은 마이너스 59%입니다. 반토막을 넘어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 같은 900만원을 10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9개월에 걸쳐 나눠 샀습니다. 떨어지는 내내 꾸준히 모았습니다. 그의 평균 매수가는 약 14만 2천원, 현재 평가손은 마이너스 31%입니다. 세 번째 사람, 기본은 매달 나눠 사되 12만원대까지 크게 빠진 후반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실었습니다. 물론 총액 900만원은 넘기지 않는 선에서요. 그의 평균 매수가는 약 13만원, 평가손은 마이너스 25%입니다. 같은 코인, 같은 돈,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평균 매수가가 24만원과 13만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셋 다 마이너스잖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요. 진짜 차이는 반등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만약 솔라나가 16만원까지 회복한다면 몰빵한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마이너스 34%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매수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같은 가격, 같은 반등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분할 매수의 힘입니다. 몰빵한 사람은 반등이 와도 본전 오기 바쁜데 평균가를 낮춰둔 사람은 같은 반등에서 수익을 봅니다. 바닥을 맞춰서가 아닙니다. 그저 한 번에 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할 매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꾸준히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 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첫째, 얼마를 넣을 것인가? 막연히 여윳돈으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몇 퍼센트를 쓸 것인가? 혹은 지금 가진 여유자금의 몇 퍼센트까지만 투입할 것인가? 이 비중을 먼저 못 박아야 합니다. 둘째, 총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할 것인가? 석 달인지, 6달인지, 1년인지 기간을 정해야 한 회에 얼마씩 나눌지가 나옵니다. 셋째, 끝까지 지키는 것. 더 빠진다고 겁먹고 멈추거나 오른다고 조급해서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그 순간 분할 매수는 무너집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금 전 세 번째 사람처럼 더 빠졌을 때 비중을 더 싣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단 여기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도박에는 마틴게일이라는 베팅법이 있습니다. 이를 때마다 베팅을 2배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한 번만 이기면 손실을 다 복구한다는 달콤한 유혹이죠. 하지만 이 방식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속으로 빠지는 구간이 한 번만 와도 투입액이 감당 못할 만큼 불어나 한 번에 모든 걸 잃습니다. 코인도 똑같습니다. 빠질 때마다 투입액을 무한정 키우면 실탄이 바닥나고 정작 진짜 바닥에서는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더 싣더라도
반드시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상은 넣지 않는다는 총액의 한계, 미리 정한 그 선 안에서만 조절하는 것, 이것이 도박식 물타기와 현명한 분할 매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분할 매수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셨다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 분할 매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금 제가 솔라나를 예시로 든 건 솔라나가 살아남을 펀더멘털을 가졌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펀더멘털이 약한 코인이라면 분할 매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펀더멘털 없는 코인은 아무리 나눠 사도 평균 가격만 계속 낮아질 뿐 영영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상향할 이유가 없는 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은 분할 매수하는 도중에 개발팀이 자금을 들고 사라집니다. 러그풀입니다. 그러면 평균 가고 뭐고 자산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킹 이슈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면 회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진 프로젝트는 가격이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영영 못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을 저가에 모으려는 이유는 그만한 상승 여력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코인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락이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싸졌네? 더 사자 하지 마십시오. 먼저 왜 빠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시장 전체가 빠지는 거라면 분할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인만의 문제, 특히 해킹이나 러그풀 같은 이슈라면 그땐 분할 매수가 아니라 손절이 답입니다. 떨어진다고 무조건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을 코인이어야 분할 매수가 의미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자금 관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알트코인을 몇 년씩 들고 가는 투자를 믿지 않습니다. 알트는 올랐을 때 파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한 번 지나간 고점을 다시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시절에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 사이클까지 몇 년을 기다리거나 영영 본전을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락장에서 저가에 모으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 올랐을 때 팔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들고 가려는 게 아닙니다. 싸게 사는 이유는 비싸게 팔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사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는 법이 있으면 파는 법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따로 한편으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이기는 건 미리 정한 원칙과 자금 관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무엇을 사느냐가 먼저입니다. 살아남을 코인이 아니라면 분할 매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체 어떤 코인이 하락장을 버티고 반등 때 살아남는가? 어떤 코인은 그대로 사라지고 어떤 코인은 바닥을 다지다 몇 배로 튀어오릅니다. 그 차이는 결국 펀더멘털에서 옵니다. 다음 편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락장을 버티고 반등 때 더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 그 코인들이 공통으로 가진 펀더멘털의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분할 매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도 바로 쓸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복잡한 차트를 몰라도 원칙과 자금 관리만 지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차트를 기준으로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세를 읽고 자기만의 기준선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스윙 매매입니다. 다만 이건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스윙 매매 기법을 다루는 컨텐츠를 만들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